미국의 민주사회주의자들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해가지고요. DSA라고 부르는데 이 단체에서 성명을 내놨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면서 나토에서 탈퇴하고 이 분쟁의 발판을 마련한 제국주의 확장주의를 종식시켜라 라고 미국에다가 요구했다. 미국 제국주의 확장을 멈춰라. 이게 이들의 요구입니다. 더 황당한 거는 민주당 하원의원 4명. 얘네들. 예. 왼쪽부터, 이 끝부터 불러드리자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뉴욕주죠. 그리고 자말 보우먼, 역시 뉴욕입니다. 그리고 라시다 틀라이브는 미시건주고요. 코리 부시는 미주리주 출신입니다. 이 4명은 아예 공개적으로 우리는 DSA 멤버야 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들입니다. 이 하원 의원들, 그리고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에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이 DSA의 지지를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버니 샌더스도 말은 안 하지만 DSA의 member가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거의 뭐 멤버일 것으로 믿어지고 있는 인물이죠.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급진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펼친 인물이기 때문에 DSA랑 생각이 코드가 좀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DSA의 가장 큰 지부가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뉴욕시인데요. 이 뉴욕시 지부는 또한 그 그룹과 관련된 정치인들에게 복잡한 역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스맥스에서 이런 보도를 했는데 뉴욕 연방하원 제16선거구에서 코소보 출신의 한 난민이 DSA의 지원을 받은 전직 용코스 중학교 교장 보우먼을 상대로 외교정책을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지금 이제 DSA 회원인 현직 의원을 상대로 출사표를 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보우먼에게 도전하는 민주당원 베닷 가시라는 인물은 지난주에 뉴욕타임즈에다가 우리는 나와 내 가족이 인종 총소로 인해 피난을 가야 했고 솔직히 미국과 나토의 개입으로 목숨을 건진 나라인 코소보 출신의 난민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와 나토를 비난한 것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순진하고 확실히 잘못된 것이다. 본인이 이런 인종 말살 정책 때문에 난민 신세가 된 코소보 출신이다.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말살돼 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근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는 거를 가지고 우크라이나 탓을 하거나 나토 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DSA는 나토가 외교를 희생시켜서 갈등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추진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미국이 나토의 동쪽 확장을 부추겨서 러시아를 자극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제국주의가 확장을 하는 방법에 미국이 직접 나서서 미 제국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토 같은 그런 동맹 국가들의 조직을 이용을 해서 나토가 동부지역으로 동굴아파 지역으로 점점점 발을 뻗쳐나가고 확장하게끔 함으로써 미국 제국의 영토를 지금 넓혀나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해가 되시죠? 얘네들 말이 아주 틀렸다라고 보기도 또 애매합니다. 사실은. 아주 틀렸다고 보기는 애매합니다. 그런데 틀린 건 틀린 거죠. 이거를 이제 제국주의 확장으로 보아야 하느냐. 사실은 미국이 민주주의 진영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이건 제국 확장의 노력하고는 얘기가 좀 다른 겁니다. 결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그것을 제국주의 확장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근대적인 낡아빠진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2월 23일 성명에서 보우먼은 나는 나토를 지지하며 이 위기 동안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은 자기가 내뱉은 성명과 달리 지금 이런 자기 단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명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좀 더 DSA라는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이들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 내에 이런 단체가 있다라는 것도 정말 짜증나는 일인데, 이런 단체 안에 연방 의원들이 회원으로 속해져 있다는, 그 결국 한두 명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 DSA라는 조직이, 그러니까 미국 내외 사회주의자들의 이 조직이, 말이 좋아서 사회주의자 조직이지 따지고 보면 공산당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이죠. 엄청나게 규모를 가지고 있고 상당한 영향력 또한 지금 확보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 저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DSA가 후원하고 있는 뉴욕주 버팔로 시장의 후보인 인디아 월튼의 전 선거운동 매니저였던 드리사나 휴즈는 DSA와 관련된 정치인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인들 뿐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휴즈가 하는 이야기는 우크라이나 유권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폴란드 유권자들, 핀란드 유권자들 같이 생각해 봐야 된다. 러시아의 침략에 민감한 많은 나라들과 특히 유럽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동료 나토 회원국으로서 내가 폴란드 편에 서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젤렌스키가 의원들에게 전투기 추가 구입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전투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청신호를 보냈었는데 국방부에서 거부했죠. 블링컨은 CBS하고 인터뷰하면서 폴란드 친구들이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제공한다면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고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토 관리들이 우크라이나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폴란드 공군 소속 미그 전투기 28대가 이게 이제 인도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폴란드 전투기를 인도한다라는 것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 외무부가 이 퇴역하려는 러시아제 전투기를 미국 F-16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꼼수를 쓴 거나 마찬가지인데, 빅토리아 놀란드 국무부 차관은 신형 페이트리엇 대공 미사일이 폴란드 방공망을 해소하는 데 보다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라고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부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전투기를 그러니까 미그 29 구형 러시아 전투기에서 F-16 신형 미국 전투기로 교체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일단은 페이트리엇 미사일을 확보를 해서 대공망 보호를 먼저 하는 것이 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제안을 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그 잠시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인 셔힌 민주당 의원은 이번 폴란드 정부의 발표가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분쟁을 반전시키기 위한 용감하고 도덕적인 결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미그 29 하면은 굉장히 노후된 기종 아니냐, 30년 전에 만들어진 전투기 그 낡아빠진 거를 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옛날에 30년 전에 나온 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나토군의 전력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전투기를 계속 개량하고 개조해 왔기 때문에 이 성능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으면 굳이 F-16으로 왜 바꾸려고 하는 건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들 말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서는 여기대로 말을 하고 저기서는 저기대로 말하고 서로 말들이 너무 많은데 다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이야기들만 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수많은 말들 사이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같이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아가지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지금 이 미국이라는 배를 이끌고 가고 있는 선장들한테, 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 욕심을 버려야 돼라고 해서 삿대질하고 욕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지적은 이 사람들이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공화당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지적이 아니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건 국가의 안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났는데 전쟁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저쪽에 따로 있는데 그 책임을 갖다가 그 사람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돌리려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비겁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중국에서 나오는 뉴스들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그러니까 폴란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이 난민들이 가가지고 미국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비자 신청을 했는데 미국 국무부에서 거절했다는 거죠. 비자 안 내주겠다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중국 언론에서 나온 보도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 갖다가 이제 막 크게 확산하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난민 신청을 한 게 아니라 B1, B2를 신청을 한 겁니다. 누가 가이드를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잘못한 거죠. B1, B2는 어디 여행할 때 쓰는 비자입니다. 여행할 때. 사업상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다거나 아니면 뭐 여행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임시 비자가 B1, B2인데 그거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난민 신청을 했어야 되는 건데 난민 신청하면 그거 받아주기 위해서 일부러 요원들을 더 각출해가지고 지금 폴란드 대사관에 사람들을 잔뜩 동원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잘못한 건데 그걸 미국이 잘못했다라고 막 욕하고 있는 이런 뉴스를 지금 중국에서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들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자기 입장에서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마리우폴의 폭격,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내용, 마리우폴 지역의 폭격이 민간인들을 상대로 해서 폭격하는 거는 휴머니테리언 커리도라고 해가지고 인도주의적인 통로를 러시아군이 공격한다. 자꾸 그러는데 마리우폴에서 인도주의적 통로 우리 보호해주고 있는데 민족주의자들, 우크라이나에 있는 민족주의자들, 나치주의자들이 공격하고 있는 거다. 이게 러시아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은 러시아 방송이 좀 신빙성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마리우폴 지역은 이미 거기서 피난을 간다고 그럴 때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서쪽으로 가면은 이미 크림반도 쪽이 돼버리고요. 이미 저쪽이 돼버리고 동쪽으로 가도 돈바스가 나오고요. 남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제 바다 건너야 되는 상황이고 북쪽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저 키예프 지역으로 해가지고 안전한 지역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아예 그냥 국가가 횡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깜깜한 길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피난을 간다라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자유민주주의 진영 쪽으로 도망치겠다라는 사람보다는 러시아 쪽으로 도망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확률적으로 더 많을 수 있는 지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러시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민족주의자들이 나치주의자들이 자기네 민족을 괴롭히는 그런 폭격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근데 정말 상황에 따라서 서로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생화학 연구소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다. 실제로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 우크라이나에 그 생화학 연구소가 있는데 지금 러시아 쪽에서 처음에 지목했던 데는 키예프하고 오데사였었죠. 그럼 러시아가 그것을 지목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이 러시아 국경 지역과 중국 국경 지역에 연이어서 그런 생화학 연구소들이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지원하는 생화학 연구소들이 질비하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데사 같은 경우는 이쪽 서쪽 서남쪽 지역에 뚝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하고 러시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중국하고도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그게 국경 지역에 있는 생화학 연구소다라고 말할 수 없는 도시인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 그러니까 러시아 주장을 또 믿기가 상당히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화학 공장들이 뭐 여기저기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누구 말이 옳으냐를 이야기하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 좀 내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미국이 가야 되는 방향은 그럼 무엇이냐?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생각의 수순인 것 같고요. 서로 다 자기 말 하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에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선택의 기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러시아와 직접 전투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거냐 아니냐 하는 부분.
근데 그것은 일단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러시아와 직접 싸우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놓았기 때문에 러시아와 싸우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면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 진짜 자유민주주의인지 저희는 확신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이제 나치주의자들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근데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그럼 어디까지 진행이 돼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좀 지혜롭게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애매하다. 어찌 보면은 그 현재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상황처럼 나토도 가입 안 하려고 하고, 가담 안 하려고 하고, 미국도 지금 러시아하고는 직접 싸우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몇 시간 있으면 이제 3차 협정이 시작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3차 협정이 시작이 되는데, 이 3차 협정에서 지금 휴전 이야기가 나올지, 아니면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가 어느 정도 포기하고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자치권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그 몸부림. 그러니까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 현재 가장 좋은 결론은 우크라이나 지역의 일부 지역을 러시아한테 양보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자기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국토를 어느 정도 보존하는 것. 일부 지역, 뭐 돈바스처럼 이렇게 독립국 선포를 러시아 쪽에서 독립국 인정을 해주고 있는 이런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기하고 차라리 친러시아 국민들은 다 보내버리고 그쪽으로,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또 뭉칠 수 있는 국민들끼리 남아서 국가를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노력을 펼치는 것이 오히려 더, 이것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사실은. 하여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